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한 주 잘 보내셨냐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 1월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내일이 1월 마지막이잖아요. 새해 복 그렇죠. 많이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에 한 달이 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 한 달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계십니까? 네, 어떠세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많이 드리고 있고. 아니 1월에 정리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저는 정리를 못 하겠어서 우당탕탕 그냥 지나가 버린 한 달이 아닌가 싶어요. 두 분에게 1월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새해 준비를 2월 말까지 하려고요. 새해 준비를요?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YMC는 주로 이제 3월 1일부터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학교 방학에 맞추어서.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시민운동 영역이나 회원사업운동도 등 따라가거든요. 또 정기총회가 보통 2월 중하순에 있잖아요. 또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하고요. 올해 뭐 같이 열심히 해야죠. 김석 총장님은 1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1월에 설날까지 끼고 막 그래서 연휴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더 빨리 네. 흘러간 것 같아요. 12월 달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1월 달 또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22년과 좀 다른 2023년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첫 번째는 일단 순천 YMC를 좀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좀 만들자. 두 번째는 좀 현실화 시키자는 거죠. 급여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 순천을 만들자. 뭐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내용만 놓고 보면은 너무 공허하잖아요. 뻔한 말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또는 우리 회원들한테 좀 더 가깝게 할 거냐.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YMC는 그래도 매 한 달마다 이사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원래회의처럼 해서 한 달 뭐 다른 뭐 회사나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산을 하고 넘어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성과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에는 굉장히 익숙한 조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평가와 또는 뭐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조금 이제 아쉽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맞닥뜨리면서 뭔가 변화 전환 이런 거보다는 태도를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태도요? 네. 그게 태도와 연관이 됩니까? 그러니까 순천 YMCA가 지역 사회의 집사다. 예를 들면 순천시의 집사다 이런 태도가 있는 것과 말고 그러니까 어떤 역할론에 대한 프로그램과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프로그램과 뭘로 대하는 것과 좀 다른 거 아니겠느냐.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감성적인 고민이 좀 있는 거죠. 네. 감성적인 고민. 미안합니다. 예, 감성적인 게 생겼는데. 네.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듣고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오늘 주제도 이와는 좀 무관치 않은 것 같아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1월 말이라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뭐 털어보러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년이에요. 1주년이 흘렀고 조사 기간도 진짜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신고 건수도 한 6천 건 정도 조금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이 인정이 되고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성과들도 있었습니다만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의 근간이 되는 피해 접수 신고가 30% 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수치도 뭐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또 적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진한 결과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전남도의 책임이 크다라고 비판을 하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높습니다. 최근에 유족청연합회와 범국민연대가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또 기자회견도 1년을 앞두고 이제 했습니다. 25일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주로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 전남도에 대한 쓴소리였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1년에 대한 총평은 두 분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서 포문을 좀 열어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서 완전 어둠으로 존재했죠. 여순 사건은 어둠으로 존재했고요. 뭐 공론화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뭐 교과서에 나오더라도 반란으로만 규정되었던 어둠 속의 이야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희생자 가족들, 유가족과 희생자 가족들은 뭐 좌익 발갱이, 뭐 폭도, 뭐 그러면서 또 연좌제까지 되면서 그런 불우한 역사를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나마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서 이런 특별법 시행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우리 현대사의 어둠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자는 용기 있는 내용들에 같은 그런 이 특별법이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알던 역사와는 다르구나. 이건 제대로 좀 진실을 밝혀보자. 그리고 희생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가가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인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화해에 대한 생명에 대한 좀 평화에 대한 개념들을 잡을 수 있다라다. 이런 좀 성과를 가졌던 굉장히 좀 크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쪽에서 태어났었지만 여수 3일면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순천으로 가는 철도역 근처였거든요. 근데 저도 태어나서 있더라도 여순 사건 이야기는 잘 못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할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세대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영역인데요. 어떻든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어떻든 이게 공개화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나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나의 잘못처럼 생각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게 비참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일련의 기간이 아니었나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뭐 그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 총장께서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근 80년이 돼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역사 인식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일단 반란이었던 것이 여순 반란이었던 것이 사건으로 그리고 봉기로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조금 억울한 역사적 과제에서의 그 해명은 좀 되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유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국가 폭력이고 결국 남은 것은 진실 규명과 함께 70세, 80세 되어버린 유족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고 특히나 뭐라 그럴까 좀 억울한 것은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은 제주 4.3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단을 밟듯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진전되면서 뭐 피해자, 유족,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건 접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순 이 11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도 그렇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유족들 입장이 얼마나 근거리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그 뭐랄까요 그냥 너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좌절감, 실망감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난 25일 날 그 혹한의 날씨에도 기자회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5일 날 당일날 있었던 전남 동부청사에서의 그 기자회견 모습이 이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1년에 그 모습 그러니까 그날 추웠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현재의 1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야기 꺼내셨으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25일에 시민단체와 유족분들은 전남도의 책임도 적지 않다라고 호소를 했고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대희 총장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내용들이 그때 나오잖아요. 이게 연장되기가 힘들 거다. 상당히 정부 내에서도 반대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중간에 저희가 정권이 바뀌면서 우려했던 내용인데 그러면서 전라남도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가 몇 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역시나다 이거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특히 이제 저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진실과화해위원회라고 있어요. 제 1기였죠. DJ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어떻든 이게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쭉 넘어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을 빼버렸어요. 정권이 바뀌면 하기로 했던 정부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순 사건이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흐름상 보면 연장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정부는 이것을 잊고자 하거든요.
75년 전 정부의 정통성들은 정부 내에 계승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시 여순 사건이 가지고 있던 국가 폭력 이런 문제라든가 국방의 역할, 경찰의 역할 속에서 이 사건을 잊히고자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 역할 속에서는 여순 사건은 이제 그만, 이거 많이 했지 않았냐 이 정도면 이제 조사 들어가면서 정리하자. 그래서 3년 안에 끝내자 이런 의견이 팽배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게 정부는 그렇게 갈 거다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 우려의 근거는 현 정부의 역사 인식, 맞습니다.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요. 친실과 해외여행이라는 어떻든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가졌던 아픔과 슬픔을 해외해 주려고 만든 국가 대통령 산하의 직속위원회가 친실과 해외여행인데 결국은 이번에도 보면은 뉴라이트 계용의 원장들을 채용해서 결국은 5.18마저도 폐마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정부는 그게 묵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여순 사건마저도 갈 것인가 하는 문제. 제주 4.3 항쟁은 7차에 걸쳐서 연장을 하고 20년간 연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뭐 9만 5천 명,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 희생자들을 밝혀내고 했는데 그게 20년 걸렸어요. 여순 사건은 더 이상 그만됐다. 이뭐 6,700명 정도로 끝내자. 여기서 조사 들어가고 2년 동안 진상 보고서 만들면서 끝내자라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그럼 결국은 자기들은 뉴라이트 계열이라든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여순 사건 문제를 길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예. 이것은 본인들의 정권의 정통성 문제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남도의 역할을 그래서 주문하고 네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권은 5년 안에 또 바뀌는 거고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5년 안에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결국은 특별법으로 물꼬를 텄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별법을 집행하는 현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역사 인식에 있어서도 뭐 진화위 위원장을 그런 사람으로 하고 교과서 관련된 것도 언제나 보수 정권이 잡으면 그래왔던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계단 하나 밟기 위한 우리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전라남 도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25일 날 43개 단체가 참여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전국 총유족연합회 뭐 함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일성은 뭐냐면 전라남도가 이 정권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니까 좀 제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런 것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법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법에 기댈 수밖에 없고 뭐 시행령을 이 정부 안에서 이것에 대해 얼마나 유리하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170명이 넘는 민주당의 의원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개정하기 위한 이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 있고 지역에서는 전라남도 자체의 실무위원회가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유족 총연합회는 총연합회대로 그 흐름을 어쨌든 잘 요청하고 제안하고 또 하나는 제주 4.3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주 4.3 평화연대와 같은 우리 지역 안에서도 시민단체들 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견을 좀 있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좀 똘똘 뭉키기 위한 제2단계의 전략으로 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론의 장이 마련이 필요해서 이 힘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좀 연초에 좀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서동룡 의원과 터러브러를 통해서 인터뷰를 나눴을 때 개정안 준비 작업에 그 말씀하신 조사 기간 연장과 그렇죠. 조사 인력 확충에 대한 방안이 들어있고 그 통과를 위해서 백방으로 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피해 신고 숫자에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6,7천 명대 정도인데 30%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범국민연대 쪽에도 문의를 해봤을 때 최소로 한 얼마 정도 이상은 신고하실 줄 알았냐 여쭤보니까 그 박소정 위원장께서 10,000명은 그래도 그렇죠. 기본은 할 줄 알았다. 근데 거기에도 지금 60-70%밖에 못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치는 조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 그대로 채워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저희가 쉽사리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접근 방법이 조사 기간 연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619건에 대한 접수를 작다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실제 유족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려운 정권 속에서도 6,600건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용기를 내신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작다라고 적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냥. 좀 더
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유족으로서의 심사 기간도 지금 굉장히 길고 있고 예. 그다음에 유족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를 아직도 꺼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유족이라 하더라도 고령이에요. 7, 80세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한다고 한다면 예. 제가 봤을 때는 10,000건 정도는 충분하게 신고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나머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제도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사람 숫자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서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3분 정도를 여손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은연중에 대화 중에 나와가지고 신고 접수를 하게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무 요원이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굉장히 좀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신고를 옆에서 조금 부추기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이 문제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최근에 여사련에서 여사련 단체에서 900명 정도를 또 신고 접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노력들이 더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왜 희생자가 2만 명인데 6,600명밖에 안 돼야 이러면 너무 좀 비참하잖아요. 예. 6,600건이나 들어온 신고 접수가 이것만 있겠냐? 더 많이 있을 것 같으니 좀 더 연장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점을 달리 보는 게 네네. 필요하다. 예.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10,000건 이상은 현실적으로 돼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건수보다는 어떻든 이게 제주 우리가 4.3 항쟁을 보더라도 거의 한 60년 그 제주도 한 50년 넘기 전까지는 다양하게 물론 이제 뭐 순이 삼촌이라든가 여러 소설이라든가 영화화된 것이 하도 많아서요. 근데 결국 여순 사건도 이게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순 사건과 관련돼서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연극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이제 학계 학술 토론회, 뭐 국회 토론회,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토론회 그리고 어떤 뭐 관광을 오더라도 여수에 오면 여순 사건 투어가 그 뭐 여수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 유적지라든가 사건들을 가지고 수많은 여수 방방군들을 선전하고 이런 과정이 지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10년, 20년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여수 사건 당시 1949년에 희생자만 해도 15,000명, 그때 17,000명 정도 희생자가 나왔으니까 공식 정부의 보고서에는 17,000명, 8,000명 정도 나왔으니 유족까지 합친다면 3만 명, 4만 명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지방 정부라든가 이런 좀 다양하게 여론을 형성하고 또 국내외 해외 언론에도 홍보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뉴스에도 사실상 우리 여수 지역이니까 전남 동북권 지역이니까 자주 나오지 전국적인 뉴스라든가 언론에 보면 여수 사건은 거의 나오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까지 진행하면서 이러한 그 신고 접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많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연장이 된다면 연장이 꼭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연장이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지원 전략들이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좀 한 것 같고 국회에 대한 이야기 그 정부나 지자체 이야기로 조금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이야기 마저 하고 좀 넘어갔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그 25일에 범국민연대와 유족단체가 촉구한 내용을 보면 전남도가 실무지원단을 동부청사로 이전을 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출범시켜라. 이런 이야기 있었고 이제 신고 기한 연장은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요. 직권조사도 확대해라. 이런 요청이거든요. 전남도는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지난 25일 날 그 전남 동부청사 앞에서 요구했던 내용 중에 전라남도를 질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 질타해봐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전라남도 움직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전라남도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 파견 직원들이 있고 뭐 사실 조사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을 남겨놓고는 다 지금 현재 원대복귀를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유족들과 시민단체 좀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전라남도가 이 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서운함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전라남도가 응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전라남도에 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에 있는 여수, 순천, 광양, 특히 보성, 고흥, 그다음 구례까지 해가지고 시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순 사건 관련된 적어도 TFT 정도는 전라남도와 무관하더라도 전라남도와 함께 뭐 봤더니 이런 것부터 이루어져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일정 부분 행정 사항의 하나로 치부돼 버리니까 담당자와 담당 팀장 정도만 요거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지난 80년 가까운 이 역사 인식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6,600 그런 가운데서 6,619건의 신고 접수가 됐다는 저는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밝히기 위한 제 첫 번째 작업이기 때문이고 예. 그 더군다나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이 정도의 성과는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진실 그 다음 단계는 진상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예. 기획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힘을 좀 합쳐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전남 동부권에 있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시장 군수들이 전라남 도청에서나 아니면 국회에서라도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달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행위 말고 진짜 정치행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다음 두 번째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기자회견 하지만 한 자리에 100개 200개 좀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예. 문제에 힘을 좀 합쳐보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에 대한 호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위원회 민간 전문가 그 상임위원 자리도 없고요. 예. 상근 사무처도 없는 상황에서 광역지방정부에 전라남도의 그 역할과 책임을 많이 떠넘겼거든요.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접수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진상조사 전까지 여러 가지 조사단 지원단을 만들었었는데 저는 전라남도가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었어야 봐요. 여기에 3, 4년 동안 하자. 우리 80년 동안 전남 도민들의 아픔인데 이걸 잘 해결하는 공무원한테 승진에 대한 우선권 그리고 인사에 대한 이익을 주겠다 했어야 되는데요. 하나도 없으니까 본인들은 빨리 나가는 게 좋죠. 이게 한직인 거죠. 그럼 전라남도는 이렇게 인사에 대한 그리고 예산에 대한 조직에 대한 시그널을 줬어야 되거든요. 이건 김영록 도지사의 잘못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 실무단으로만 안 돼요. 민간의 영역에서 들어왔을 때 그 정성이 들어가는 거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민간 영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전라남도 도지사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예. 그 부분을 열어놓고 여수, 순천,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위원회 또는 여순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그 민간 영역에 있는 실무단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신고 건수를 잡을 수 있도록 네. 어떤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근무 기간을 주면서 그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요원들을 또는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의 그 공직 정기 인사와 무관하게 그 조직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그 김대희 총장이 특별법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실무위원회가 상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상임인 문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아까 김 소총장이 말씀하신 것이 좋다고 봐요. 전남 동부권 지역의 6개 시군, 7개 시군이죠. 전라남도 모여서 이제 많이 연장하더라도요. 신고 접수와 그리고 진상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1년 동안은 신고 접수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연장을 하면 신고 접수와 진상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아까 사실조사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 대거 채용하면서 지금보다도 말 그대로 조직들은 선후배가 커져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건 전남 도지사가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전남 동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도민 전체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좀 새롭게 특단의 대책들을 기초자치단체와 또 민간 여러 가지 단체들 시민단체 같이 모여서 좀 그림과 내용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3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제3자 특별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900여 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1년 동안 열심히 해온 결과물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시민단체의 노력들이 좀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이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석 총장께 앞서 근황 여쭤봤을 때에도 순천 YMCA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좀 적극적으로 복폭을 맞추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다. 그게 좀 아쉬웠다고 말씀 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두 분께 1분 정도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면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특별법이 1년이 지났습니다. 평가도 평가지만 이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좀 시급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누가 무슨 제안을 한번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그냥
책상에서 그 판단할 게 아니라 해봅시다. 누가 제안하면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좀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서로가 아니라 이게 역사인식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떤 단체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 테이블에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것을 계속 지금 유종총연합회 측에서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동안 그래도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 어떤 것을 비난과 비평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보자. 그리고 아까 전라남도도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유족들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서운한 점이 있는 거고 이럴 때도 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돼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개선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대화의 방식을 조금 적어도 전라남도 안에서의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면서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위원회가 있고요. 또 조지사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에 가장 공식적인 조직은 양쪽의 위원회인 거예요. 정부위원회와 도지사 산하의 실무위원회인데 여기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 또 민간 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입장들에 대해서 여수나 순천에 있는 시민사회는 서로 좀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정부의 반응이 어떻고 또 유족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들을 저희도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각자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잘 안 풀어지는 문제가 뭔지를 같이 시민사회와 공론화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행태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현재 지금 각각의 위원회에 들어갔던 민간단체나 민간 전문위원들이 따로따로 노는 좀 느낌이 있어서 이왕이면 여수에서 같이 간 사람들이고요. 전국적으로 여수 사건 문제를 가장 아파했던 전문가들이 갔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유족회는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유족회가 아닌 시민사회 영역하고도 공유를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뭘지 그렇게 된다면 올해도 아마 이런 것들을 역제난을 저희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례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각각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전문가들 모여서 시민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것들도 받아 안아서 위원회에서 또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공론화나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뭐 이렇게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주도하는 시민단체 또는 연대체가 있잖아요. 하자고 하면 시민단체 역시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여순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싱크탱크보다는 지금 현재에서는 두 탱크가 필요해요.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죠. 자꾸 머리로 사고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누가 연장하자고 연장하는 거 추진해보고 투표법 개정은 추진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2023년에는 좀 빠르게 두 분께서 염원하시는 결과물들이 좀 도출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YMCA 토론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